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으신 거고요. 또 오늘 주식을 만일에 10억 이상 보유하고 계시면 대주주로서 인정받게 돼서 내년 4월부터 또다시 별도의 세금을 내시는 그런 중요한 기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오늘 장을 심층 분석을 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위해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상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GMF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두 분께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하고 괴리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2800을 돌파하고 2820 더군다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행진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최근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 주시죠.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지난주에 2,800 넘어서고 오늘 2,820까지 이렇게 정말 조금 이제 오르는 게 조금 겁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특징, 최근에 올라가는 장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전형적인 연말 장세다, 연말 강세 장세다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내년도 경제 회복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결부가 되면은 항상 전형적으로 연말 장세가 강했는데 지금 그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라고 첫 번째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다면은 이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는 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내년도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강세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시장을 사고 있는 장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부 지금 연말 장세 요인까지 즉 배당이랄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장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말에 특수한 특히 이제 이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일부 특수 요인들까지 가세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합 정리하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는 이 백신의 접종이랄지 뭐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도 기저효과까지 반영이 되면서 경제 성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미 연준이 12월에 FOMC 회의도 했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2022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전부 다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린다에 지금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는 장세. 여기에 지금 미 달러와 약세까지 이렇게 가세를 하는 뭐 시장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이런 좋은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주요국 주식시장, 우리를 포함해서 주요국 주식시장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바 차트는 작년 말 대비 지난 주말까지의 주요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의 정도를 비교를 한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결국은 지금 나스닥 시장이 올해 1년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42%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우리의 코스닥이 한 38%, 그다음 코스피가 한 28% 정도 올라서 나스닥을 제외한다면은 연간으로도 한국 시장이 강했고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우측 차트는 지난 11월 3일날 미 대선 이후에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월 말 대비해서 최근 두 달 동안의 주식시장의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연톱이네요. 예, 코스피가 24% 정도 올라서 다른 서구 선진국 쪽이 한 10% 초반대 정도 올랐었는데 우리는 지금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서서 약간 많이 올라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혹시 지금 이런 시장의 기대, 즉 다시 말해서 이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랄지 내지는 백신이 지금 이제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기대한 면역 효과가 나올 것인지 내지는 이제 1월 5일에 있는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결과랄지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예상외로 조금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배당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내년도 경제 회복 기대와 풍부한 유동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 기조,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하는 그런 기조가 지금 계속해서 유효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최근 장의 특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풍부한 유동성에다가 실적 그리고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런 단기적인 부분을 개연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일단 강세 추세 상승장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이사님의 그 진단이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장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지금 나 소장님께서 뭐 누차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지수가 한동안에 사상 최고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겠죠. 그리고 배당 오늘까지 안 팔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 네. 이 말씀도 하시고 대주주 요건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개인들 내일 배당락 하면은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지수가 많이 이제 떨어지겠는데 네. 그러면 또 사겠다고 지금 막 현금 준비한대요. 지금 그 정도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예. 이상재 이사님도 여러 표를 보여주셨지만 이 표 한번 보시죠.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뭐 지수 100에서부터 우리 코스피 말입니다. 100에서부터 이렇게 주요한 매듭 숫자들이 변할 때마다 하는데 2007년이 눈길을 겁니다. 1500에서 2000포인트 가는데 한 3개월 보름 정도 만에 갔습니다. 이게 33%입니다. 지수가. 2007년 저 무렵은 텔닷컴자 들어가면 다 올라갈 때입니다. 그랬었죠. 지금은 무슨 전기차 붙으면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뭐 2,300에서 2,500 오든 2017년도 이렇게 화끈했습니다만 또 2017년 그러고 나면은 또 2018년에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2018년 2월부터 해서 한번 충격을 받았던 그런데 2020년 11월 23일 2,600 찍고 나서부터 한 달 만에 말이죠. 한 달 만에 지금 7.7%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그리고 3월 19일 저점 1,439포인트 대비로는 지난 주말 종가는 95%가 올랐으니 이 장이 지금 우리가 정말 후끈한 거죠. 지금 미국의 S&P 500이 지난주 오히려 한 주 동안 그냥 약보합으로 끝난 반면에 우리는 그 와중에 1.25% 물론 마지막 날 컸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지난 주말 차트인데 그냥 한눈에 보이시죠? 이때 IMF 외환위기 때 저점부터 해서 금융위기 저점 연결하고 했더니만 지난 팬데믹 때도 이 선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작용을 했다는데 그러네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선을 갖다가 우리 나 소장님도 워낙 차트 잘 보시니까 그냥 흥미를 가지시니 고맙습니다. 네. 그대로 땡겨서 고점끼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채널이 나오죠. 채널이 나오는데 지금 이미 살짝 물고 올라서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죠. 이 선마저도 어떤 조정 없이 뚫는다. 그 얘기는 우리 시장은 앞뒤 안 재고 달라드는 버블장으로 접어든다라고 기술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정말 제가 이 소장님 차트를 보니까 그동안에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강할까 하는 것이 일거에 바로 그 해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앞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제 연말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장세가 또 내년부터 열리는데요. 어느 업종, 다시 말해서 어느 업종 혹은 어느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 건가. 금년에는 뭐 우리가 BBIG라고 표현하는 바이오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게임주가 시장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는 화학, 철강, 조선 다 오르고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과연 금년 말하고 내년 초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업종 내지는 주도주군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시장부터 1월달 이런 연말장이 굉장히 강한데 네. 이런 부분들이 내년 연초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와 그렇죠. 관련해서 먼저 시장부터 조금 짚어보면요. 예. 통상적으로 연말 장세가 이렇게 강하게 전개가 되면 그 다음으로 1월달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월 효과,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말씀드린 이 유동성과 경기회복 기도가 조합이 되면은 보통 이제 연말장과 1월 효과는 같이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배당락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 배당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지수를 금방 복귀하고 오히려 이 배당락을 오히려 배당을
그냥 덤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네. 이게 보통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들이 내년 연초장 뭐 제뉴얼 이펙트가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금 주목을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1월 1일 날 맨 처음에 맞닥뜨리는 지표가 지난 12월에 한국 수출 지표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수출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우리 쪽 흐름을 보면은 2000년부터 우리 한국의 수출 물량과 세계 교역량 간의 그런 어떤 탄성을 보면은 한 1.3배 정도 우리가 더 탄력적이거든요. 세계 교역량이 1% 늘어날 때 우리는 한 1.3% 정도 예. 늘어난다는 거. 반대로 이제 세계 교역량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많이 무너지는 그러겠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겠죠. 지금 IMF가 전망한 내년도 세계 교역량을 보면은 올해 한 10.4% 정도 감소해서 내년에는 8.3%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1.3배의 탄력을 적용하면은 내년도 우리 수출이 10% 내외, 올해 한 마이너스 5%대에서 내년에는 10% 내외. 그러니까 감소폭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증가세가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여기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 하반기에 우리 수출 회복이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차트가 짧은 수출과 수입 그리고 이제 바 차트로 보여지는 게 무역 수지의 흐름인데 우리 수출의 올해의 특성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급격히 무너졌던 2분기에는 당연히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비 한 20% 정도 감소를 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7, 8월에 한 8% 정도 감소를 했다가 9월, 10월에 1.6% 증가로 플러스 증가 반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달에 4%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된 상태에서 지금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나온 우리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동기비 1.2% 증가를 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은 4.5% 증가했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 12월 월 하순 수출액이 통관 일수가 월 하순이 지금 작년보다 오히려 일일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감안해 보면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12월 수출이 한 7%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추세에서 보면은 결국은 8, 9월에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에 수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그렇죠. 있는 모습들이 지금 1월 1일 새해에 우리가 첫 번째 뉴스로서 그렇죠. 발표는 내년에 나올 거고요. 네, 내년 1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은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미 달러와 약세와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세계 이제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교역량이 늘어났을 때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특히 우리 코스피 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을 제외한다면 한 75% 이상 되는 그런 어떤 코스피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수출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연말 강세장에 이어서 1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이제 내년도 기업 이익들이 좋아지는 업종 가운데서 올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반영된 업종들이 내년에 주도주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업종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에너지, 뭐 자본재 내지는 화학 소프트웨어 순인데 지금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은 화학이나 에너지 이런 자본재 산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올해 주가가 그렇죠. 물론 연말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예. 덜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업종들 우리가 보는 화학이나 전자나 기계 이쪽의 대형주들이나 경기 민감 업종들이 내년에 이제 주도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소장님께서는 지금 관심을 두시는 물론 이제 금년 말이 계속 연장되지 않겠습니다만 네. 어느 업종 쪽에 관심을 두신지요? 이 차트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네. 니콜라입니다. 원래 우리 서학개미에게 제일 어떤 뼈아픈 종목이죠. 그렇죠. 네. 예. 6월 9일만 하더라도 장중 고점 뭐 94불 근처까지도 갔습니다. 100불까지 찍을 뻔했던 게 네. 지금 이건 상장 이후 흐름인데 이 상황이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뉴스들이 막 쏟아집니다. 최근 나온 소식은 이겁니다. 리퍼블릭 서비스를 해서 미국의 그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인가 본데 네. 거기에 2,500대 이 쓰레기 처리하는 트럭 이거 계약 취소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그때 문제가 됐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최근 들어서 어쨌거나 뭐 구글링 하면서
이렇게 니콜라 해서 뉴스로 들어가 보면은 모든 매체에 전부 이런 식의 얘기들만 나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처음에 굉장히 뭐랄까요? 기대가 컸죠. 기대가 크고 많은 매체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그랬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봐서는 트레버 밀턴이나 이번에 지금 리플로 지금 뭐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 지금 이렇게 기소당하고 있는 이 친구나 우리 전통의 그 봉이 김선달이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 이런 한국 경제를 비롯한 이런 매체를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는 이유가 이 많은 종목 가운데 많은 업종 가운데 뭘 건드릴까 하는 차원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니콜라 굉장히 무슨 테슬라의 경우도 있었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솔깃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그 추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 삼성전자 같은 걸 가지고 우리 주식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 얼마나 부진했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걸 기다리고 있으니 순식간에 이게 또 따블이 넘어가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좋은 업종을 들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매체를 보시면서 이른바 시장 주도주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시는 근데 시장 주도주 가운데 앞서 예를 들은 니콜라 같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실과 이론을 잘 접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니콜라에 대한 정말 7, 8도 얼마나 참 기대가 컸었습니까? 네. 제2의 테슬라다 그러고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죠. 자, 다음은 제가 조금 직설적인 질문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3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습니다. 또 10억 대주주 요건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주식을 사지 않으시면 배당은 받지 못합니다. 자, 한번 늘 이거 꼭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배당 오후장에 받아야 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나 같으면 내일 사겠다라는 의견하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삼성전자 지금 8100원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 단기 고점이다, 반도체 내년에 빅사이클 없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선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한번 간단히 진단해 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 지금과 같은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예,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배당을 받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우리 시장의 여부, 이 배당락이 이로써 이제 이후에 잠깐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그다음 상승장세가 계속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 배당 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저가를 기다렸다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 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과거의 자료들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들어 가기 시작을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 가운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순매도하는 국면을 제외한다면은 평균적으로 순매수 기간이 한번 하게 되면 8개월 정도 네. 순매수 기간을 이어갔고요. 월간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는 한 2조 원 정도의 순매수액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주목이 되는 것은 기업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국면에서는 그런 기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1년 이상 길어지고 그 금액도 이제 커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008년도 말부터 2011년까지 대략 한 29개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시에 한 54조 원 정도를 사면서 시가총액의 6.2%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났던 게 한 68% 정도.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장기간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순매수를 했던 사례가 있었고 또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때도 한 17개월 정도 외국인들이 한 23조 원 시가총액의 1.8%를 샀는데 당시에 우리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32% 정도 늘어납니다. 예. 근데 저희도 지금 내년도 우리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면은 대략 한 184조 원 정도를 해서 전년비 지금 37% 정도 증가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에 의하면은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내년도 코스피 기업 이익들의 큰 폭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다시 말해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겠다.
시장의 강세 기조가 유효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주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한국 시장하면 역시 대표주는 삼성전자라고밖에 그렇죠. 예. 할 수가 없고요.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개별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한국 시장을 사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와 관련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네. 이런 그런 그 숲적인 숲을 보는 측면에서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오늘 저희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4분기 실적이 이제 내년 초에 나올 텐데 네. 그렇게 최근에 보는 원화 강세랄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그동안의 이익 증가세가 4분기에는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은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한 36조 원에서 내년에 한 43조 원으로 좋아지고요. PER도 지금 20배에서 내년도 이익을 적용한다면은 16배로 지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이 소장님은 네. 저는 일단, 뭐 10억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고민이 될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죠. 세금이니 예.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뭐 배당을 받고 가나 안 받고 가나 이론적으로야 배당락이 배당 받은 만큼을 또 이렇게 감해 주는 그런 그렇죠.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배당락이라고 이렇게 조금 낮아 보이면은 또 득달같이 저가 매수세가 뭐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또 들어올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들고 갈래 하는 마음이 큰데 그러나 올 한 해 너무나 특별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약간 1월 초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미국 쪽이 좀 남아 있고 하니까 많이 드신 분들이라면 조금 줄여놓고 가는 것도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상당히 그 출연자로서는 말씀하시기 힘든 그런 멘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청자분들 상당히 고고 계속 간다는데 오히려 우리 소장님 굉장히 냉정한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이 연중 신고점, 사상 최고점 계속 경신한 사이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주춤합니다. 사실은 불과 뭐 한 보름 전만 해도 코스피 시장 3천이 빠르냐, 코스닥 시장 1,000이 빠르냐라고 굉장히 그 화두가 올라왔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약간 주춤한 코스닥 시장 정말 계속 주춤할지, 연말과 연초 코스닥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진단해 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은 특성이 두 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개인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점. 개인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 기조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테마, 그런 테마가 산업이 육성이 되는 테마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 동력, 두 가지 상승 동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국은행이 내년에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을 할 건가?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매크로 정책으로 부동산을 좀 잡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어떤 여지가 좀 생기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나 내년도 여름까지는 한국은행이 바로 금융 완화 기조 내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바로 주기는 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개인들의 어떤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유효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정책 테마들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나 이 신성장 산업 쪽으로는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본다면은 저희들이 지난 한 30-40년 동안에 저희가 시장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회고를 해본다면은 시장이 먼저 멈추는 것은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생길 때 대형주가 먼저 멈추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것은 개별 종목이 중심이 되는 코스닥 시장이 한 번 더 바톤을 이어받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 장세가 내지는 상승 여건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무리이다. 여전히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앤 홀드 전략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올 한 해 나스닥
다음으로 상승폭이 제일 컸던 지수만 봤을 때는 뭐 월드 세계에서 은메달인데요. 과연 이제 이 지수 오른 만큼 이제 코스닥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 시비가 엇갈릴 만큼 아마 좀 차이가 클 겁니다. 그렇죠. 우선 코스닥 월간 차트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남아 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전고점은 964포인트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2002년에 찍었던 여기인데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무슨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시장 힘이 있거든요.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차트를 키워보겠습니다. 이 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코스닥에서 가는 종목, 언택트나 무슨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진단 키트 이런 쪽에서 이제 막 지수를 끌어올렸고 또 못 가는 종목 못 갔고 지금도 뭐 셀트리온 무슨 뭐 관련한 단신이 막 쏟아집니다만 이미 시장은 고점은 뭐 월초에 찍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이걸 보고 와 거리다가 이거 보면 허무해지는데 이 선을 넘기 위해서는 진짜 코스닥에 진짜 체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제대로 돈 좀 버는 회사, 스토리만 말고 스토리만 이렇게 부품한 게 아니고 제대로 돈 버는 회사들이 여기에 많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될 만한 종목들 좀 빼나가지 마시고 좀 된다 싶으면 또 코스닥에서 또 코스피로 빼가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좀 코스닥을 좀 제대로 된 지수, 제대로 된 시장 한번 만드는 202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재 이사님께 한 말씀 질문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21년 신축년이 개시가 됩니다. 내년도 과연 우리 시장을 이끌 이슈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내년도에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제 지금 시장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올해 가장 큰 상승 동력에는 결국은 각국 정부의 재정과 금융 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은 실물 경제의 급락도 막았고 그 돈의 자금들이 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대부분 국가에서 이 부동산 가격과 이 주식의 가격들이 동반 상승하는 자산 랠리들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내년에도 계속 유효할 건지 금리는 당장은 올릴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거의 안 보이긴 하지만은 네. 더 큰 핵심은 이 금리보다는 금리를 제로 금리로 미 연준이 낮췄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미 연준이 이렇게 자산 매입하면서 시장에 직접적인 자금을 공급한 게 컸으니까 이 지금 자금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 매월 1,200달러 정도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 가이던스가 혹시 이제는 더 이상 이 규모를 축소한다 할지 내지는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테이퍼링과 같은 모습들이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나올 것인지를 첫 번째 내년도 시장에서는 대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제가 내년도에 지금 올해 기대했던 것처럼 내년이 정말로 좋아질 것인가. 즉 그렇죠. 다시 말해서 기업 이익이 시장의 기대에 맞게끔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한 가지는 안도 요인과 조금 불안 요인도 지금 불확실한 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안도 요인은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서명함에 따라서 네.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그동안 코로나19가 올 동절기에 다시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고용이랄지 소득이 조금 악화가 됐었는데 이거를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다시 무너지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좀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 내년에 조금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그래도 불확실한 점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내년도에 가면 좀 더 본격적으로 보편화되지 않겠습니까? 접종이. 그러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정말로 이게 면역 효과가 나와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내년에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임상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고 내년에 확인하는 과정 그게 지금 내년도 경제 활동의 본격적인 정상화로 이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조금 내년도에 주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주목이 되는 것은 우리 이준수 소장께서 자주 말씀하신 이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게 워낙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PER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23.1배가 지금 S&P 500에서 찍혔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꼈던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당시에 S&P 500에 가장 높게 찍었던 점이 24.2배니까 예. 거의 그 위치에 왔네요. 예, 거의 근접해 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내년도에 이 풍부한 유동성과 기업이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주목이 된다는 점을 지금 이제 내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님 그리고 GMF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